나스닥이 현재 이제 2만을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뷰는 같아요. 뭐,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건 뭐, 기본적 분석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쇼크가 와서 어느 시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또한 이런 말 있죠.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이죠.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만 항상 시장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죠. 점진적 상승을 하다가 쇼크를 맞게 되면 뭐 예전에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코로나, 금리 인상 같은 쇼크를 맞게 되면 하락하는 거는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상승분을 뭐 단 하루나 뭐 6개월, 1년 동안 올린 상승분도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단 한 번에 쇼크로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한 시점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사실상 추세를 탄다는 건 쉽진 않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추세를 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냥 A에서 B 지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A에서 이런 B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저런 식으로 원웨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원웨이 추세가 아닌 이 조정 파동, 반등 파동이죠. 하락 1파가 먼저 크게 한번 시작이 되고 하락 1파가 시작이 되고 반등을 주고 이제 하락 2파라고 하죠. 하락 2파. 저런 식으로 되돌림 반등을 주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3파.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을 주고 하락 4파. 통상 하락 5파. 마무리가 되면 뭐 이렇게 상승 1파, 2파 좌측에 지지를 밟아주고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역헤드앤숄더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금리 인상의 쇼크죠. 이때가 금리 인상의 쇼크.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가장 증시에서 가장 큰 쇼크였죠.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A에서 B 지점까지 일단 빠지긴 빠졌죠.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하락했을 때 파동 보시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1차 쇼크, 금리 인상의 1차 쇼크를 맞고 기술적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하락 2파죠. 추후에 하락 3파, 저점을 깨는 하락 3파의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 파동, 하락 4파, 하락 5파 저런 식으로 A에서 B 지점까지 물론 중장기로 빠졌지만 이렇게 원웨이로 빠진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되돌림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차트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잡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작도를 해보셔야 돼요. 작도를 해보시고 저런 식으로 자꾸 그어보시고 파동 카운팅도 하시고 저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에 앞전에 어떻게 보면 하락 파동 중에 어, 하락 2파 이 동그라미 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하락 1파 하락 1파를 받고
지금 트럼프가 또 뭐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반등을 시도 중에 있지만 현재 하락 2파 되돌림 반등이고, 이게 하락파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 쇼크의 저점을 깨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락 2파의 되돌림 반등 진행 중이다. 되돌림 반등 진행 중이고, 이 하락 2파에서 주가가 꺾기 시작하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루하루 청산을 하고 진입을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파동을 읽어야 되겠죠. 단기 파동이 뭐 상승 파동이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뭐 하락 파동이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이 프레임을 좀 크게 보고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좀 크게 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반등 중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대표적인 하락 파동 중에 하나가 있어요. 헤드앤숄더 파동이죠. 헤드앤숄더 파동이고, 사실상 나스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왜 지금 계속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 쪽으로만 보고 있냐, 추세가 바뀐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지금 나스닥의 하락 요건은 상당히 많아요. 뭐 추세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 시황이죠. 뭐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저항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저항을 타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 시장에서는 이제 헤드앤숄더 하락 파동이라고 있어요. 하락 파동.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한 번에 고점이 나오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반등을 시도를 하지만 좌측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하락 3파, 이런 식으로 카운팅으로 추세가 헤드앤숄더 파동으로 꺾인다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나스닥을 좀 장기파 차트로, 일봉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지금 수치가 대략적으로 한 이 구간에 위치해 있죠. 한 2200 정도. 전고 라인 구간까지 붙어 있는데, 이 구간 라인까지 붙어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큰 흐름상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가 책에서는 이렇게 정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FM적으로 움직이는 헤드앤숄더 파동을 설명을 하지만, 이 변형으로 움직이는 헤드앤숄더 파동도 많아요. 나스닥 같은 첫 번째 지금 왜 하락을 보고 있는지, 첫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는 현재 단기 흐름상 헤드앤숄더 파동이에요. 반등을 시도 중에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원래는 여기가 1차 저점이고 2차 저점이었는데 트럼프 관세 쇼크가 터지면서 이 1차 저점과 2차 저점을 모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데 지금 반등을 시도 중에 있죠. 그럼 지지 라인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이 구간을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보시게 되면 이 좌측의 저점보다 오른쪽의 저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하락 압박을 받고 두 개의
지지라인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급반등의 흐름이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단기 파동상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아두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일진폭이죠. 하단과 동일진폭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이게 좌측이 고점이겠죠. 현재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2만 구간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카운팅 파동을 지금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저항 라인에 지금 진입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자, 두 번째 고점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는데 보시게 되면 헤드앤숄더 중에서도 오른쪽 지지 라인이 좌측의 지지 라인보다 많이 떨어지면 헤드앤숄더 파동 중에서도 좀 하락 압박이 좀 강한 파동이죠. 이런 식으로 현재 첫 번째 이유죠. 현재 중장기 파동 카운팅상 헤드앤숄더 오른쪽 저항 라인에 진입을 한 시점이다. 전입을 한 시점이고, 이 저항 구간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는 헤드앤숄더 파동으로 이 관세 쇼크의 일자 저점 밑으로 빠지는 이런 하락 3파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유죠. 지금 나스닥이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한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저항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선 저항 구간을 진입을 했고, 자, 기술적 분석사 두 번째죠. 자, 이런 외추세선, 주가가 저런 식으로 추세선이 형성이 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뭐 추세선이 형성이 된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선 채널 상단에서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이걸 시장에서 상승 추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이 노란색 트렌드 라인이 지지라인이라고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고, 저렇게 잘 타고 가던 주가가 지지라인이 깨지는 순간 앞전에서는 계속 지지 트렌드를 밟아주고 상승을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죠. 순간적인 쇼크가 오게 되면 지지 라인 이탈을 했다가, 물론 여기서 쭉 다이렉트로 빠지는 경우도 있죠. 지지 라인 이탈하고 나서 다이렉트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되돌림 반등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 지지 라인을 기점으로 앞전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지지 라인이 이탈되는 순간 지지에서 바로 저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 지금 파동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파동이에요. 헤드앤숄더 파동인데, 이 헤드앤숄더 파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파동, 지금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나서 이탈 뒤에 되돌림 반동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뭐 추세선 같은 경우는
동각 추세선도 있고, 추세선이 하나로 움직이는 외추세선도 있어요. 예, 이런 걸 같은 경우는 지금 외추세선이죠. 추세선 라인들을 잡고 주가가 채널 추세선 하나를 잡고 움직이는 걸 외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큰 파동상 헤드앤숄더 파동이 오른쪽 저항 라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예, 보시게 되면 뭐 외추세선도 작동하는 거 똑같아요. 자, 이 두 개의 저점이 두 개의 저점이 있죠. 첫 번째 저점, 자, 두 번째 저점. 자, 그럼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주가는 계속 상승을 유지를 했죠.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탈이 됐죠. 보시게 되면 추세선이 이탈이 됐죠. 여기서 이탈이 되고 단기적 쇼크를 맞았다가 되돌림 반등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쭉 밀어냈죠. 밀어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의 위치가 이 추세선 되돌림 저항,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지금 2200 구간이니까 대략적으로 2200 구간 정도에 지금 2240 정도 라인 구간에 지금 걸려 있긴 하지만, 전고 라인이죠. 지금 전고점 라인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이걸 살짝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되돌림 저항 구간 밑에 있다는 거죠. 뭐 2500 구간, 2500에서 2600 구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게 왜 강했던 추세선 라인이라고 특정을 짓냐면,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정확히 되돌림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대략적으로 한 2만 라인, 어떻게 보면 2만 라인 지지라인이 무너졌다가 추가적으로 쇼크를 받고 여기서 정확히 지지라인에서 저항 라인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밑으로 많이 밀렸었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있는 추세선이라는 거죠. 추세선이고,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세 쇼크를 받고 지금 반등 중에 있지만, 지금 이 노란색 선상의 라인 저항 밑에 지금 주가가 걸려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올라가게 되면 이런 횡저항, 옆으로 움직이는 이런 횡저항도 상당히 강하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저항대가 3개가 걸려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헤드앤숄더의 좌측 저항, 두 번째 횡으로 움직이는 횡저항, 세 번째 추세선 이탈 뒤에 되돌림 저항. 자, 저항이 지금 3개가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죠. 지금 되돌림 추세선 이탈 뒤에 되돌림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현재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탈 뒤에 되돌림 저항을 맞고 하락 3파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상 두 번째 이유죠. 지금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현재 기술적 분석상 두 번째 이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장 큰 이유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큰 이유. 이건 계속 뭐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설명을 자주 드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물론 이 일봉상에서도 저항도 강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2023년도 11월부터의 파동이니까 대략적으로 1년이 넘는 파동이긴 한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추세선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잡으시죠. 이런 식으로 채널대를 잡으시되,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채널에 이게 수렴하는 이런 이 주가가 약간 수렴하죠. 이런 식으로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추세대를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으시는 분도 있죠.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확장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억각이죠.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틀리죠. 물론 가는 채널의 방향은 맞지만 이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추세를 이렇게 많이 잡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는 게 사실상 편하거든요. 같은 채널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억각으로 움직이는 억각 추세를 잡는 게 좀 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추세선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느냐, 저는 추세선 잡을 때 저런 식으로 억각으로 안 잡아요. 억각으로 채널대를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채널대를 잡으면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를 잡죠. 지금 제가 채널대를 잡는 거 보시면 항상 저런 식으로 잡아요. 상단의 채널에 갈까 하단의 채널에 가기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를 잡죠. 그럼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저렇게 왜 동각 추세를 안 잡느냐, 이게 사실상 억각 추세보다는 동각 추세가 잡기 훨씬 어려워요.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상단에 갈까 하단에 가기 틀어진 억각의 추세보다는 상단과 하단에 가기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가 잡기가 훨씬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채널의 신뢰도, 즉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의 신뢰도는 억각 추세보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지력도 강하지만 저항력도 강하다. 동각 추세는 지지를 받고 밀어 올리는 힘도 강하지만 이 상승 추세 중이라도 저항을 받고 밀어내는 힘도 강하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또한 저는 동각 추세 같은 경우는 채널 저항에 걸려서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 통상 이 지지라인 근방까지는 밀려요. 동각 추세의 상단 저항 구간에서 밀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통상 중간에 돌리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도 이 근방, 뭐 정확히 딱딱 맞고 떨어지진 않지만 이 근방 라인까지는 가격을 밀어내야지만 다시 한번 채널대를 타고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현재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동상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파동에 지금 나스닥이 걸렸고 이 파동상의 저항으로 주가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라도 조정은 있어요. 상승 추세라도 조정은 있죠. 상승 추세라도 조정 파동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조정이 들어와고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라인을 타고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은 기술적 반등, 하락 파동 등의 기술적 2차 상승 파동 뒤에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쇼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건 나스닥을 계속 왜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복합적으로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진폭 카운팅을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지금 트럼프 관세 쇼크 전에 가장 큰 쇼크는 직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쇼크였죠. 금리 인상 쇼크 이후에 가장 큰 쇼크는 이때 코로나 쇼크죠. 2020년도 초 2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이 하락의 진폭, 지금 이제 진폭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나스닥이 하락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자, 일단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증시를 32% 정도 밀어냈죠. 32% 정도, 30% 이상 밀어내고 나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 쪽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 30%, 나스닥 고점 시점 30% 이상을 밀어내고 나서야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때가 지금의 트럼프 관세 쇼크가 있기 전에 장기 하락 추세 두 번째죠. 금리 인상 쇼크죠. 금리 인상 쇼크 때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38% 이상을 밀어내고, 38% 이상을 밀어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나스닥은 중장기적으로 진폭 카운팅상 30% 이상 밀어내야지만 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럼프 관세 쇼크 때 밀어낸 진폭을 보시게 되면 이 30% 이상을 못 밀어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26%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전에 과거에서 봤다시피 최소 30% 이상은 밀어내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은 기술적 반등, 하락 2파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왜 지금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느냐. 자,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앞전에 어떤 카운팅으로 하락 파동을 마무리 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하락 2파일 가능성이 높고, 하락 2파의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게 되면 이 이제 트럼프 관세 쇼크의 저점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높은지. 자, 코로나 쇼크가 할 때 발생을 했죠.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죠.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이때 미국에서 펼쳤던 정책이 시중의 제로 금리로 낮추고 시장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자, 이거를 그 전에도 한번 펼쳤죠. 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냐? 이때 한번 성공을 했었거든요. 언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미국에서 주택 부실 주택담보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니까 이때 당시에도 시중에 금리를 제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의 정책을 펼치면서 먹혔어요. 이때 미국 양적 완화 정책이 먹혔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똑같이, 왜냐면 이미 그 2007년도 2008년도에 정책을 한번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쪽 하나 정책을 펼쳤죠. 그로 인해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또 코로나 때 또 특징이 있었죠. 사람들이 외부 활동 안 했죠. 코로나 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시중에 돈은 무한대로 풀려 있고,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비트코인하고 전 세계 증시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인 신고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신고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 소비자 물가가 폭발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폭발을 했고, 그래서 연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시중에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죠.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증시가 이때도 나스닥 신고가예요. 폭락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이죠. 코로나 쇼크의 쇼크 저점, 금리 인상의 쇼크 저점이죠. 자, 추세선을 연결을 할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거나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과,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의 연결은 상당히, 이 저점과 저점을 잡을 때나 고점을 잡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대 라인이 그 지지하고 저항의 반발력이 강해요. 자, 코로나 쇼크의 저점이고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라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동각으로 잡고 이 고점 라인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라인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했죠. 라인을 타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만약 저항 라인에 주가가 붙게 되면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해요. 저항 라인을 작용하고, 지금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밀리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 정확히 동각 추세선 상단 저항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차라리 이때 동각에서 밀어냈을 때 그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을 지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지를 하지 못하고 현재 중간 어중간하게 반등을 시도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 2파 진행 후에 하락 3파로 추세선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 되셨나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앞전에
가장 큰 쇼크는 금리 인상 쇼크였죠. 금리 인상 쇼크였는데 금리 인상의 쇼크 때도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락 쇼크가 왔느냐.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하락 쇼크가 왔죠. 자, 1차적으로 금리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1차 쇼크가 나왔지만 보시게 되면 2차 되돌림 파동이 나왔어요. 자, 2차로 되돌림 파동이 나온 뒤에 3차 하락 3파가 나왔죠. 하락 3파가 나오면서 1차 금리 인상의 1차 쇼크를 깨고 내려가는 금리 인상 1차 쇼크를 깨고 내려가는 하락 3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 4파, 하락 5파로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A에서 B까지 빠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 구간까지 저런 식으로 결국은 빠졌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가격이 빠졌지만 이 되돌림 반등 파동을 주고 빠졌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앞장과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 관세 쇼크를 맞고 이때 빠지면 되돌림 1차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2차 되돌림 반등을 주고 3차 1차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3파로 이런 결국 5파였지만 지금 3파 저런 식으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자, 현재 동각 추세에서 밀어낸 거예요. 동각 추세에서 밀어냈고 관세 쇼크의 1차 쇼크를 맞고 현재 앞전과 마찬가지 지금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때도 금리 인상의 1차 쇼크를 맞았었죠. 금리 인상의 1차 쇼크를 맞았고 현재 관세 쇼크 1차 쇼크를 맞았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관세 쇼크의 1차 쇼크를 맞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되돌림 받는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림 반등 이후에 이게 하락 추세의 끝이 아니라면 이때 지금은 이 쇼크가 이때의 1차 쇼크보다 약간 길죠. 하락으로 빠졌던 1차의 하락 쇼크가 길기 때문에 앞전에는 하락 5파로 하락 1파 관세 쇼크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마무리했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관세 쇼크 이후에 1차 쇼크 이후에 지금 되돌림 반등이라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3파 정도 이 3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앞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상 이 추세선 물론 딱딱 뭐 정확히 가지는 않더라도 이 금방 라인까지 밀어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단기적인 하락을 보고 있긴 해요. 단기적인 하락을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왜 이게 증시를 비관적으로만 보느냐라고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단기 쇼크를 맞아야지만 그러니까 단기 하락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 유지 중이다 라는 거죠. 또한 상승 추세 중에서도 조정 파동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히 또 신고점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고점 의미 있는 신고점 구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어떻게 보면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인데 역사상 신고가에서 저런 식으로 V자 반등으로 다 주가를 회복한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지만 이게 좀 역사적 신고가에서 지금 추세선 저항 라인을 걸렸단 말이에요. 추세선 저항 라인을 걸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 동각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확실히 이런 하락 3파로 확실히 지지를 해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자,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푸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와 비트코인에 진입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죠.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어냈던 양적 완화 자금을 회수하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쳤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1차 쇼크가 나왔고, 기술적 반등, 되돌림 2차 반등이죠. 하락 1파죠.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4파, 하락 5파를 마무리 졌죠. 여기서 금리 인상의 쇼크를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하락파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증시는 2차 신고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 코로나 쇼크의 저점과 금리 인상 쇼크의 저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각을 잡았을 때 이 동각 추세의 상단, 기술적 분석상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있어서 가장 강했던 동각 추세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증시가 1차적으로 트럼프 관세 쇼크에 걸려서 폭락을 했는데, 이때 폭락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 밟아줬으면 이 지지 반발력이 강했겠죠. 근데 어중간하게 증시가 쇼크를 맞으니까 이때도 트럼프가 버텼죠. 트럼프가 버텼는데,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시킨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더라지만 미국의 채권, 국채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시켜준다 라고 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앞전에 이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어떻게 보면 대하락 파동이죠. 대하락 파동이 있기 전에 가장 컸던 쇼크는 이 금리 인상 쇼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저런 식으로 하락 파동 중에서도 기술적 반등, 상승파를 이어가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락 1파, 하락 2파. 현재 하락 2파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하락 3파로 추세선 하단 지지 레인지까지 밟아줘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나스닥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 반등은 있을 지금 단기적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지금 매도 방향으로, 이 선물 같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만약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증시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양방 구조예요, 양방 구조.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매도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도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